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촉수처럼 뻗어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제일 밑줄은 이제 중국인 혹은 중국 조선족들, 간혹 북한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갇혀가지고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다양한 거의 모든 종류의 보이스피싱을 다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광 변호사라고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 10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실종, 납치, 감금 사건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캄보디아로 간 사람들이 이제 웬치, 캄보디아 웬치라고 하거든요. 거기 되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보안이 잘 된 주상복합인데 우리나라 주상복합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굉장히 그거보다 규모가 좀 더 크고 좀 더 이제 을씨년스럽습니다. 그런 곳에 갇혀가지고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다양한 거의 모든 종류의 보이스피싱을 다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고 손을 털고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감금되어 있는 겁니다. 안 내보내주거든요. 몸값을 받아야 내보내줘요. 몸값이 보통 적으면 5,000달러, 많으면 $10,00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보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기 갇혀 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현재 맡고 계신 캄보디아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큰 그림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방송에 나와 있는 사건의 일부가 제 사건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얼마 전이 아니죠. 오늘 아침 뉴스인가 어제 뉴스인가 무슨 마동석 팀 나와 있더라고요. 마동석 팀. 예, 제 사건 파일에도 있습니다. 마동석 팀. 한 달이 건너면 아는 것 같아요. TF로 붙었다 찢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쪽 이제 변호하고 있는데 공범이 한국 쪽 공범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그 수사하는 경찰분한테 전해 들었어요. 뉴스에서 나온 얘기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교민 1만 명 중 1,000명 정도가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수치가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굉장히 설득력이 높아요. 사실은 교민 10,000명 중에 1,000명 정도. 근데 교민 이게 부적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캄보디아의 연간 방문자 수가 20만 정도 되거든요. 올해는 한 지금까지 10만 명 정도 거기 방문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상당수가 이제 범죄 쪽으로 빠지는 거고요. 교민 10,000명 중 1,000명이 아니라 거기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온타임으로 항상 1,000명 정도는 그쪽 웬치에서 스스로 일을 하든지 갇혀있든지 하면서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도된 내용 중 아동 청소년 납치가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오보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동 청소년 납치는 캄보디아 쪽이랑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국내에 아동 청소년 납치나 실종이 일어나면요 엠버 경고가 떠요. 그리고 방송이 딱 그걸로만 도배가 됩니다. 근데 그거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일반 그냥 단순 실종 처리를 하고 이렇게 아동 실종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것은 심각한 아동 실종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아동 실종 사건이 카운팅 되는 경우는요, 이제 부부간에 양육권을 가지고 다툴 때 생겨납니다. 한쪽 양육하고 있는 부모한테 가가지고 이제 비양육 부모가 아동을 데려갔을 경우 치나 이제 유기로 신고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분들이 양육 부모이고 그거를 이제 관공서에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아동 유기 또는 어떤 납치로 처리를 해가지고 분리를 시킵니다. 별게 부모가 너무 불안정한 상태에서 특히나 한부모 가정인데 너무 불안정한 상태에서 관공서에 아이를 맡기러 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이 아이를 좀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맡기러 왔는데 또 한 5분 10분 지나면 또 데려가고 싶은 거야. 이게 반복되면 이제 관공서 직원들은 어떻게 거기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맡겨놓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엄마가 애를 데려가잖아요. 그죠? 보호 아동을 데려가잖아요. 이거 뭐예요? 납치죠. 이렇게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숫자로
카운팅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좋은 숫자입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납치로 인지하지 않았던 것들을 납치로 인지하는 거죠. 변호사님께서 맡고 계신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만 약 100명이라 하셨는데 피해자들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람들은 거기 캄보디아의 웬치 그 범죄 단지에 모여서 이제 범죄를 실행하지만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은 전국 단위로 있잖아요. 그잖아요.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도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대구에도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부산에도 피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피해자들 어디다가 신고합니까? 각자 자기네 동네 경찰서에 신고하겠죠.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부산경찰서하고 서울경찰청하고 대구경찰청하고 각각 이렇게 신고받은 사건이 같은 어떤 가해자들로 인한 사건인지 그때그때 신고 즉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지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100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00명의 피해자가 다 다른 동네에 살 텐데 그럼 이 100명의 피해자들이 한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최대한 노력은 해요. 우리가 이제 경찰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피해자들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소를 노력은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적게는 한 2차례, 3차례, 많게는 뭐 5차례 이상 그 가해자 한 사람당 이렇게 이제 기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피해자가 특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재판을 기본적으로 2번, 3번 정도 받고 많이 받으면 5번 이상 받는 거예요. 이 사건에 연루된 조직의 구조가 중국, 캄보디아, 삼합회, 한국까지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실제 범죄 조직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촉수처럼 조직들이 뻗어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제일 밑줄은 이제 중국인 혹은 중국 조선족들인 경우가 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캄보디아 웬치를 제공해 준 사람 캄보디아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제일 위쪽에 있는 사람은 중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 북한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건 맡아서 진행하다가 보면 국정원 쪽에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에도 다 퍼져가 있고요. 지금 이게 안에서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교민회 신고를 하고 교민회 신고를 했는데 캄보디아에서 만난 가게 아저씨한테 신고를 했는데 가게 아저씨가 한패였어. 가게 아저씨가 다시 야 너 걔 신고했더라? 그래 피드백 받아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행히 교민회 신고해가지고 교민회가 대사관, 영사관 신고를 했는데 영사관에서 그래서 캄보디아 경찰한테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구출해달라고. 경찰이 와가지고 $10,000 받고 갔어. 그러고 누가 신고했냐고 확인해가지고 또 두들겨 패고 이런 경우가 이제 현실적으로 일어나니까. 근데 모든 거는 아니고 또 이것도 있어요. 이번에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제 옮기잖아요. 이제 옮기면서 이제 인신매매로 이제 팔려갔는데 팔려가다가 이제 경찰 단속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 버려져가지고 살 수 있었다라는 내용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군경들이 다 여기에 가담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매수된 사람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은 맞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쏘가 캄보디아에 가게 되는지 가장 흔한 패턴은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패턴은요. 이제 한국에서 기대할 게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더 이상 내가 이 나라에서 뭘 열심히 해서 잘 살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젊은 사람들이 어차피 인생 도 아니면 뭐라고 생각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가면 아닌 게 눈에 보이잖아요. 막상 가고 그리고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지금은 이제 뉴스를 탔으니까 착오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갔냐고 그런 거면 어떻게 하려고 생각했냐고 정상적이 아니고 그냥 그래도 그 정도 내가 빠져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자들. 뭐 내가 가서 아니면 빠져나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봤다시피 잡혀 있죠. 그냥 가려고 하면 안 보내줍니다. 여권도 뺏기고요.